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귀농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다지 특별하진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묵묵히 한 직장에서만 일했죠. 설계부서에서 시작해 퇴직할 때는 현장 관리 책임자까지 맡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66살 김미영입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다들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아들은 경기도 분당에서 가족과 살고 있고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엔 월급이 4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엔 부장까지 승진했으니 나쁘지 않은 급여였죠.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면서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 대학 학비도 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집은 서울 강서구에 평범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대출 갚아서 완전히 내 집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퇴직을 1년 앞두고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 것인지 지방으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여보, 우리 퇴직하면 시골 내려가서 살까?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제가 꺼낸 말에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시골은 왜? 서울에 있는 게 병원도 가깝고 편한데.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계획이 있었어요. 어릴 적 할아버지 댁에서 보았던 닭들이 제게는 늘 특별한 추억이었거든요. 나 닭 키우고 싶어. 퇴직하면 좀 여유롭게 살고 싶잖아. 서울에선 계속 바쁘게 살 것 같아서. 처음엔 난색을 표하던 아내도 차츰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가 보내준 충청남도의 한 마을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요.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곳이라면 한번 가볼만 할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바로 그 주말에 답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마을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고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이 빈집을 소개해 주셨는데 가격도 적당했어요. 서울 아파트 팔면 여기 집 사고도 돈 많이 남을 텐데요. 이장님의 말씀에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퇴직을 1년 앞두고 저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아 홍성의 마을에 집을 사기로 한 거죠. 서울 아파트는 6억 5천만 원에 팔렸고 시골집은 1억 2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닭장을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아내는 처음엔 닭을 몇 마리 키우자고 했지만 저는 좀 더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너 마리 키우면 뭐해? 한 10마리는 키워야 재미있지. 제 말에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10마리? 미쳤어요? 닭장 청소는 누가 해요? 그래도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30마리 정도로 타협했습니다. 퇴직을 4개월 앞두고 저희는 이미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어요. 마침내 제가 33년간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는 날이 왔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월 115만 원이 나왔어요. 아내도 국민연금으로 월 82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시골로 이사하던 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평생 살던 도시를 떠나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사 첫날부터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김치며 나물이며 직접 담근 장아찌까지 들고 오셔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니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웃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서울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이사 후 한 달간은 집 정리와 텃밭 만들기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닭장을 지을 차례가 왔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닭장 만드는 법을 공부했고 근처 철물점에서 자재를 사왔습니다. 여보,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아내의 걱정과 달리 저는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현장 책임자였잖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처음 만든 닭장은 비가 오자마자 물이 새기 시작했고 바닥도 불안정했습니다. 결국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닭장을 완성했어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네요.
할아버지께 술 한 병을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닭을 들릴 차례가 왔어요. 근처 축산 농가에서 산란용 닭 20마리와 토종닭 10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처음 닭을 안아봤을 때의 그 느낌이란 따뜻하고 보드라운 깃털 감촉이 어릴 적 할아버지 댁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보, 닭들이 예쁘지? 이제 우리도 닭 농부네. 아내도 처음엔 닭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점차 정이 들었어요. 특히 매일 아침 신선한 달걀을 주워 모으는 일이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5개씩이나 나오네. 이걸 다 어떻게 먹지? 너무 많이 나오는 달걀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웃들도 직접 기른 채소나 과일을 가져다 주셨어요.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며 정을 나누는 시골 생활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닭을 키운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수탉들의 울음소리였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수탉의 울음소리는 저희에겐 자연의 알람이었지만 일부 이웃들에겐 소음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시는 박 씨 할아버지가 먼저 불만을 제기하셨어요. 종현 씨, 닭 좀 어떻게 해야겠어. 새벽부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탉들을 좀 더 안쪽으로 옮겨볼게요. 닭장을 집에서 좀 더 먼 텃밭 쪽으로 옮겼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탉의 울음소리는 생각보다 멀리까지 들렸거든요. 점차 불만을 제기하는 이웃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으로 찾아와 말씀하시던 분들이 이젠 여럿이 함께 오시더군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시골 생활을 모르시나 봐요. 닭은 마을 밖에서 키워야 합니다. 이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사는 곳은 완전한 농촌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은퇴자들이 많이 내려와 살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이 든 닭들을 어떻게 포기하나 싶었거든요. 수탉 몇 마리만 팔고 나머지는 계속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닭 분뇨 냄새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닭장 청소를 매일 해도 냄새가 많이 났어요. 이번엔 동네 부녀회장님이 대표로 찾아오셨습니다. 종현 씨가 인품은 좋은데 이 냄새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세요. 특히 옆집 김 씨네는 손주들도 놀러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닭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한여름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아무리 자주 청소해도 냄새가 나고 파리도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점점 제 닭 키우기 취미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포기해요.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도 아내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는 저희 모르게 주민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회의 내용은 바로 저희 집 닭에 관한 것이었죠.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님이 방문하셔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종현 씨, 미안하지만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기로 했어요. 가축 사육 관련 규정 위반으로요. 괜히 법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닭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장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지 취미로 닭을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이웃들과의 갈등으로 번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할까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닭을 포기하기는 싫지만 이웃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더 싫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닭을 계속 키우되 지금 집에서는 키우지 않기로 한 거죠. 대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농장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적금을 들어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토지를 월 3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그곳에 더 넓은 닭장을 짓고 닭들을 옮겼어요. 이제 아침마다 닭 보러 산책 겸 다녀와야겠네. 저는 새로운 일과를 즐겁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닭을 돌보러 매일 농장에 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닭 외에도 작은 텃밭을 일구고 오이며 토마토 같은 채소들도 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옆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이렇게 농사를 다 지으시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그분께 저희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마을에 귀농교육센터가 있는데 한번 들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닭도 키우고 농사도 지으시니 귀농하신 거나 다름없네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닭 농부가 되어 있네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귀농교육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농 닭 사육법과 친환경 농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무항생제 유정란 생산에 관심이 생겼어요. 교육센터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더 체계적으로 닭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연 방목을 하면서 유기농 사료를 주면 달걀의 품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닭장 구조를 바꾸고 사료도 개선했어요. 놀랍게도 달걀의 맛과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노른자가 더 진한 오렌지색을 띠고 맛도 더 고소해졌어요. 아내가 그 달걀로 만든 계란말이를 교육센터 사람들에게 대접했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맛있는 달걀은 처음 먹어봐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 말에 저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냥 취미로 키우는 것을 넘어 작은 사업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여보, 우리 달걀 좀 팔아볼까? 처음엔 아내도 망설였지만 제 열정을 보고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교육센터 사람들과 지인들에게만 달걀을 판매했습니다. 한 판에 8,000원으로 조금 비싸게 책정했지만 품질을 알아보는 분들은 기꺼이 구매해 주셨어요.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유기농 식당 두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문량이 늘어나자 닭도 더 늘리게 되었어요. 20마리로 시작했던 닭이 어느새 10마리, 6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 마을의 노인회 회원 중 두 분을 시간제로 고용하게 되었어요. 하루 2시간씩 일하시면서 각자 30만 원씩 월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희의 작은 사업은 이미 월 15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연금으로 받는 돈에 달걀 판매 수익까지 더해지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보 덕분에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수입이 늘었네요. 아내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매일 아침 닭장에 가서 닭들을 돌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처음 문제가 생겼던 마을의 이장님과 주민 몇 분이었습니다. 종현 씨 이제 사업가가 다 되었다면서요? 이장님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취미가 조금 커진 것뿐이에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저희의 성공 사례를 들었다고 했어요. 마을에서도 비슷한 소규모 농업을 장려하고 싶어 조언을 구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기촌하신 분들이 늘고 있는데 모두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종현 씨처럼 성공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 민원의 대상이었던 제가 이제는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아는 것은 얼마 없지만 기꺼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마을을 오가며 귀농귀촌 주민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갈등이 생기면 피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저처럼 다른 대안을 찾는 유연함도 필요하고요. 제 사업도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달걀뿐만 아니라 유기농 채소도 함께 판매하게 되었어요. 작은 직거래 장터를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도 했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제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어요. 특히 그녀의 번역 실력을 살려 외국의 유기농 농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점점 더 바빠졌지만 그 바쁨이 행복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거든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의 작은 성공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자 가끔씩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니 희망이 생겼어요.
방문객들의 말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실패도 많았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더 나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퇴직 후 닭을 키우겠다는 작은 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때로는 이웃과의 갈등으로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있어요. 제가 키우는 닭은 이제 100마리가 넘었고 직원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인근 마을의 노인분들이에요. 박 사장님 덕분에 용돈벌이가 생겼어요. 일하시는 할머니들의 말씀에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각자의 특기를 살려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골 생활 5년 차가 된 지금 저는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시키고 싶어요. 물론 처음처럼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은 주민들과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닭 울음소리로 시작한 아침이 이제는 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변과 나눌 수 있어 더욱 값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닭을 키우게 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의 대상이었던 제가 이제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난달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군청에서 귀농귀촌 성공 사례로 저희 농장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 관심을 갖습니다. 군청 공무원의 말에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주말에 내려와 저희 농장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지쳐서 그런데 저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38살인 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농사가 쉬운 일은 아니야. 특히 너처럼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은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은 진지했습니다. 지금 바로는 아니고 몇 년 뒤에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가족과 함께 내려오고 싶어요. 그때까지 주말마다 와서 아버지에게 배울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실패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너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패했어도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퇴직 후 무모하게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래, 천천히 배워가면 되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한 달에 2번씩 주말에 내려와 닭 키우는 법과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어요. 아내는 아들이 정말 귀농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얼마나 편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야.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보고 살지 않아. 삶의 의미와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아내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사는 아들 가족이 주말마다 내려올 때면 손주들이 얼마나 자연을 즐기는지 보면서요. 6살 손녀는 닭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특히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닭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어. 내가 이름 지어줄래? 그 후로 손녀는 닭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토리, 미미, 소피아 등등. 물론 다 비슷하게 생긴 닭들을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손녀에게는 각각 특별한 닭이었죠. 이렇게 가족들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희 농장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가족의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종현 씨, 큰일 났어요. 마을 앞 계곡에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물길이 막혔어요. 빨리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즉시 농장 일을 멈추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산사태로 계곡이 막히면 물이 넘쳐 마을이 침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삽과 갱이를 들고 막힌 물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중노동은 쉽지 않았지만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어요.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돌과 흙을 치우는 작업을 4시간 넘게 했습니다. 덕분에 물길이 뚫리고 마을은 큰 피해 없이 비상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살았다면 이런 경험은 못했을 거야. 도시에서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경험이 드물잖아요. 하지만 시골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회관에 모였을 때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종현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와줬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도 우리 마을을 위해 고생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주민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마을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함께 넘기면서 마을 주민들과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닭 때문에 민원을 넣었던 분들과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종현 씨 때문에 정말 화났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예전에 가장 크게 항의했던 옆집 박씨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덕분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끔 그분들이 저희 농장에 놀러 오시기도 합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저희 농장에서 닭들을 보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신다고 해요. 요즘 애들은 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자라니 안타깝지. 여기 오면 좋은 교육이 되겠어. 그 말씀에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위한 체험 농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농장을 주말에 어린이 체험장으로 열면 어떨까요? 아내도 이 아이디어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옆 마을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마을 아이들만 데리고 시작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도시에서도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방문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달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보여주는 건 정말 중요한 교육이에요. 방문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체험비는 1인당 15,000원으로 책정했고 여기에는 직접 주운 달걀로 만든 계란찜과 간식도 포함되었어요. 주말마다 20가족 정도가 방문하니 수익도 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체험 농장으로까지 사업이 확장되면서 저희 부부는 더 바빠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특히 아이들이 닭에게 먹이를 주고 달걀을 수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달걀 제가 가져도 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항상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직접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어느새 저희 농장은 단순한 닭장에서 마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체험 농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 덕분에 주변 식당과 민박집도 덩달아 활기를 띠게 되었거든요. 마을 이장님은 저희 농장을 마을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유기농 체험 마을입니다. 도시에서 오셔서 자연을 경험해 보세요. 이제 저는 마을 회의에서도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지인이라고 무시당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죠. 종현 씨는 도시와 농촌을 모두 경험해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장님의 말씀에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생활보다 더 바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금과 사업 수익을 합하면 퇴직 전보다 오히려 소득이 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물론 힘든 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일들이 많아졌고 특히 겨울철 닭장 관리는 정말 고역이에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조차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퇴근만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 닭장으로 가는 길에 보는 일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에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 사는 딸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딸아이가 저희 농장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드실 줄은 몰랐어요. 손주들도 닭을 처음 보고 신기해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시골 생활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보낸 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감이었어요.
서울 아파트에 살 때는 손주들이 와도 할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로운 체험과 배움의 시간이 됩니다. 퇴직 후 시골에 내려와 닭을 키우겠다는 결정이 때로는 무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이웃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도 보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들의 민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집 뒤뜰에서 소규모로 닭을 키우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덕분에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결국 사업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퇴직 후에 그저 조용히 여가를 즐기며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습니다. 농장을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동물들도 함께 키우고 싶고 유기농 과일 재배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아들이 귀농을 결심한다면 함께 더 큰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닭 울음소리로 시작된 민원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퇴직 후의 삶은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이 되고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다행히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민원과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